하이. 자, 이제 13차 시 할 때죠. 자, 오늘 할 내용은 이온의 전자 배치입니다. 이온의 전자 배치. 여기 보면은 보자. 이거는 요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요거랑 요거 다음 기본적인 거는 이미 했어. 그 통합과학에서 이온의 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할 거는 태블릿 설정 바뀌었네. 잠시. 오케이. 자, 뭐냐면은, 자, 양이온과 음이온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보면 돼요. 지금은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자,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모두 잃고, 자, 그러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를 다 잃었다면은 뭐냐, 나트륨 여기 예시로 봅시다. 예시로 가장 바깥에 한 개 있으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껍질이 한 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껍질이 한 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가장 바깥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장 바깥에 8개. 그러니까 뭐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와 같아진다. 자, 요거에 중요한 거죠. 요게 어디로, 이온을 어디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렇게 돼서 전자를 잃어서 요런 식으로 됩니다. 요거나 옆에 네온이나 전자 배치 같죠? 요걸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 오비탈로 다시 하면은 1s에 2개,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 1개 있는데, 자, 껍질로 나눠봐. 요렇게 나눠지죠. 껍질로 하면은 얘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밑에 것처럼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겁니다.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음이온의 전자 배치. 여기는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되는 거였으니까 이번엔 전자를 얻어서 가장 바깥이 몇 개가 되도록, 8개가 되도록, 8개가 될 때까지 얻으면 돼. 그냥. 그래서 또 뭐랑 같아진다? 비활성 기체의 배치와 같아진다. 자, 그럼 플로린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 한 개가 부족하니까 그 한 개를 받아서 F-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나 네온이나 어떻다? 전자 배치가 같다.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도 오비탈로 보면 또 끊었을 때 하나 둘셋넷 다 7개밖에 없네. 한 개를 더 넣어주자. 같아지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이제 원자나 이온이나 이런 전자 배치를 다 봤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저번에 얘기한 73페이지 보면은 전자 배치 다 있습니다. 전자 배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통으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되는데, 나는 이걸 죽어도 못 외우겠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규칙을 앞에서 했던 이 규칙들, 싸움 원리, 파원리, 메타 원리, 훈투 규칙, 요거 세 가지를 가지고 요거 세 가지를 적용시켜서 만든 게 다 이것들이니까 규칙을 외워서 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변형된 문제를 풀기 쉽습니다. 통으로 외우면은 좀 더 빨리 쉬운 문제는 빨리 풀겠지만 뒤로 어려운 문제 갈수록 풀기 어려워집니다. 규칙을 다 외워서 규칙을. 그 다음에 홀 전자수 저번에 어떻게 세는지 가르쳐줬으니까 그거 순서 기억해 놓고,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 또 2점 테스트 있죠. 풀어야 됩니다. 저번에 한 문제 풀었네. 12번까지 12문제 풀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어디 갈 거냐, 아마 2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이게 뭐 숫자를 물어서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향성,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이러니까 클 것이다, 이런 상관관계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확하게 딱딱 다른 과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데이터는 우리가 안 배워요. 숫자를 배우지 않고 그냥 얘는 1에서 얘보다 크다, 요런 걸 배우기 때문에 조금
딱딱 떨어진 1단원 같이 계산 딱딱 떨어지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규칙은 있으니까 그 규칙만 할 수 있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적용시켜서 바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가끔 규칙을 우리 이제 정확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 그 예외까지 같이 외우면 돼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우리가 주기율이란 단어는 몰라도 이건 많이 들어봤지. 주기율표. 주기율표가 뭔지는 주기율표의 역사. 아마 통합과학에서 잠깐 배웠을 건데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주기율표가 뭔지. 자, 주기율. 주기율이란 단어 나오는데 단어 자체는 뭐 이거 뜻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그냥 대충 보면 됩니다. 자, 무슨 순으로 배열한다?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다. 그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주기율이라고, 그것을 나타낸 표가 주기율표가 되는 거죠. 자, 주기율이 나타나는 원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해서 이것도 통합과학에서 했는데 원자과 전자수랑 족과의 상관관계,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3개. 자, 14, 15, 16, 17도 전부 1의 자리 보면 됩니다. 그리고 18쪽은 원자과 전자는 반응과 관계 있는 전자라 그랬으니까 0. 이런 식으로 세면 되는데 이게 꼭 0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셀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세로줄을 보면은 수소 1개, 리튬 1개, 나트륨 1개. 됐죠? 이런 식으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 같기 때문에 뭐도 같다? 화학의 성질도 비슷하다. 볼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발견 과정 역사가 나오는데 요거도 뭐 나와봐야 내신에서 나오지 모의고사에서는 크게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순서 그냥 쭉 봅시다. 자, 라부아지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33종의 물질의 개수가 몇 개밖에 없다? 33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당시에 과학자들이 이거는 원소다라고 정의한 물질이 33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체, 비금속, 금속, 화합물의 4그룹 분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성질적인 분류죠. 그냥 뭐 배열했다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점점 개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방 청소랑 똑같아. 책상 정리하는 거. 뭐 책이 몇 권 없을 때는 그냥 대충 쌓아놓고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찾으면은 금방 찾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가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 시절에 4개밖에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이원소 이런 식으로 땡기면 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책이 쌓여가고 더 개판이 됐을 때, 정리가 안 될 때, 책꽂이에 막 꽂아놨을 때 내가 필요한 걸 바로바로 찾기가 힘들지. 아니면은 한 과목만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는 저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막 꺼내기 힘드니까 책을 뭐 과목별로 정리하든지 크기별로 정리하든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책상을 정리할 때도 그런 것처럼 과학자들도 원소의 수가 적을 때는 그냥 막 살다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제 체계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고, 이게 이제 계속 쓰다가 새로운 원소가 발견됐는데 뭔가 안 맞으면은 그 규칙이 지금까지 잘못된 거니까 새로운 규칙을 새로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겁니다. 자, 데베라이너 2번부터 자주 나옵니다. 2번부터 데베라이너. 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세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3개씩 묶어서 세쌍원소라고 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울 때는 세쌍 원소설이라고 그러고, 주기율표 보면은 여기서 볼까? 이거 아니고 주기율표를 하나 보면은 좀 예시가 들기 쉬운데, 보통 이러면은 그려 학교에서 수업하면은 그려라 그러겠지.
아 이거 여기 아닌데? 이 밑인데? 자,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트가 맞을 건데 아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기율표에 보면은 같은 세로줄 같은 족에 있는 뭐지? 어? 아. 아. 오케이. 그래 이거지. 마그네슘이 아니고 칼슘 스트론튬 하려면 상관은 없는데, 자, 요렇게 세 개의 묶음을 봤을 때 우리가 요렇게 세 개의 묶음을 보면 우리가 그 뭐냐? 자, 주기율표에 같은 이족의 칼슘 스트론튬 바름 이 순서로 있단 말이에요. 이 순서로. 자, 요렇게 해놨을 때 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건 알겠어. 같은 족이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적 성질이 규칙적으로 변한다. 뭐냐면은 칼슘의 원자량과 바륨의 원자량의 평균값이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원소가 가벼운 거 가장 무거운 거의 평균의 원자량을 가진다. 이렇게 해서 비슷한 거를 몇 개를 묶었는데, 지금 우리의 주기율표로 보면은 같은 족에 있는 물질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식으로,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새쌍원소를 하는데, 당연히 지금은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의 배열 기준이 원소의 배열 기준이 원자량이 아닌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하나의 설로 그냥 쓰이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뉴렌즈. 옛날에는 뉴렌즈라고 배웠는데 뉴렌즈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건데 이름이 뉴렌즈 이렇게 나올 건데 뉴렌즈라고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자, 참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얘도 원자량 순이에요. 얘도 원자량이었지. 자, 데베라이너도 원자량, 뉴렌즈도 원자량 순으로 하면은 8번째마다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 옥타브설이라 그러는데, 자, 8. 그 수능 특강 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 그 학교 홈페이지 있는 거 들은 학생들은 8을 뜻하는 접두어가 옥타인 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옥타브설이란 것도 8번째마다 같은 게 나타난다. 요거죠. 옥타브는 8번째마다 같은 게 나타난다. 근데 이 옥타브란 말은 우리가 여기서 이거보다 더 먼저 배웠었는데, 어디서 배웠냐면 음악 시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그러니까 도부터 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뭐야 체크 잘못했는데, 일곱 여덟. 오케이. 요런 식 8번째마다 도에서 도까지 8개가 필요하다. 요런 식 그러니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난다. 그래서 옥타브설 이렇게 부르는 건데, 우리 주기율표 잘 봐. 요거 여기 보면 돼 위에. 자, 리튬과 나트륨의 성질이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8개 중간에 몇 개 있어야 된다? 여기 도부터 도까지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었죠? 6개 있으면 돼.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자, 이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9번째마다 같은 게 나타나. 지금은. 자, 뭔가가 아직 발견이 안 됐으니까 안 맞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얘를 빼면 돼. 얘가 뭐였어? 비활성 기체. 자, 반응을 안 하니까 우리가 존재를 모르는, 뭐 그러니까 학교 생활만 해도, 우리가 학교 생활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 20대 중반이 돼가지고 학교를 딱 찾아왔는데 쌤들이 나를 기억을 못한다. 내가 학교 생활을 조용히 했구나. 학교 생활을 조용히 하면 좋은 학생이에요. 뭐 그렇다고 시끄러운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기억하면 죄다 기억한 게 전부 흑역사일 거 아니야.
흑역 뭐 딱 학교 오랜만에 딱 학교 찾아갔는데 쌤이 보고 야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옛날에 맨날 자던 애가 갑자기 뭐 대학을 잘 가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자랑거리인데 괜찮네.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발견이 좀 늦어져 가지고 뉴렌즈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직 8개의 규칙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지. 지금 그 당시에 발견된 원소들로는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예외가 몇 개씩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맞아 들어가니까 그냥 쓰는 거지 이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다가 꼴랑 4년 뒤에 멘델레예프. 자, 당시까지 발견된 63종. 저쪽에 100년도 안 돼. 80년 전이네. 라부아제 때는 33종이었는데 그 80년 동안 30종을 더 발견했네.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요거 페이크입니다. 화학 성질의 기준을 두어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기율표는 배열이 비슷해. 그러니까 지금 주기율표는 화학 성질이 같은 놈들이 같은 세로지로 오도록 배치한다. 아까 주기율 나왔었죠. 그거랑 같은데 늘어놓는 순서 기준이 지금은 원자 번호 순서였는데 이 멘델레예프 때는 원자량 순서로 나열하였다. 해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에 이제 바뀌게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최초의 주기율표를 부르는데 이거를 지금 안 쓰고 다른 걸 쓰는 이유가 배열 순서가 지금이랑 안 맞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의 업적이죠, 업적. 요거 나오면 이게 나오지 뭐. 자, 당시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의 자리는 빈칸으로 두고, 그러니까 막 채워 넣다가 이렇게 막 채워 넣다가 여기 다음 게 이제 그냥 순서로 1, 2, 3, 4, 5, 6, 7을 적다 보니까 8이 들어갈 자리인데 이 8이 4랑 성질이 안 맞고 8이 1이랑 성질이 맞아. 그럼 8을 여기다 적고 그냥 여긴 비워놨어 그냥. 여기 비워놓고 9, 10,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비워놨는데 비워놓으면은 사람 비워놓을 수도 있지. 그 자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대단한 건 뭐냐? 주기율표 상에서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을 다 비교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놈의 성질을 예측하였다. 뭐 녹는 점, 비중 이런 거 이런 데이터를 예측을 하였다. 뭐 그리고 화합물의 산화물의 상태, 산화물의 식 이런 걸 예측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원소의 존재 가능성과 성질을 예측하였다. 이게 대단한 거죠. 중요해서 별표가 아니고 대단해서 별표 치는 거야. 대단해서 천재. 그래서 나온 게 갈륨과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부르는데 갈륨과 저마늄 이 두 가지 원소의 성질을 예측하였다는데 갈륨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이 당시에 바로 얘는 빈자리에 들어갈 놈 이런 성질이 있고 얘는 갈륨일 것이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름을 이름은 발견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같은 라인에 있는 다른 원소의 이름에다가 앞에 에카를 붙여갖고 이름을 딱 만들어놨어. 근데 나중에 발견한 사람이 이제 이걸 갈륨이라 부르자 저마늄이라고 그 당시에 저마늄 영어로 부르면 저마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새로운 이름이 부여가 되었다. 발견되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겠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멘델레예프가 이제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서 다음 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서 못 쓰게 된 이유.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주기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자, 또 아르곤, 칼륨 이렇게 나오는데 주기율표 상에서는 여기 18번하고 요 밑에 19번이겠죠. 자, 아까 옥타브살 할 때 얘들 빼고 했죠. 얘들 빼고 해봅시다. 자, 칼륨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딱 맞아. 맞죠? 나트륨하고 성질 비슷하고 염소보다 원자량 크고 성질 맞죠?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아르곤이 발견이 됐어. 아르곤이 발견돼서 집어넣으려니까 칼륨보다 무겁네? 그러면은 칼륨이 여기 오면 아르곤이 여기 와야 되는데 아르곤은 또 칼슘이 있단 말이야. 이 자리에 칼슘이 있어야 돼. 마그네슘 성질이 같아. 아르곤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꼬이게 되는 거죠. 꼬이게. 그러니까 칼륨을 여기 넣고 아르곤을 여기 넣어버리면은 아르곤과 나트륨 성질 달라버리고, 칼륨은 또 뻗어놓은 보리자로 돼버리니까 다 꼬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 순으로 나라는 게 잘못되었구나, 이거 발견했죠. 데이터를 보면, 실제 데이터 보면은 아르곤이 칼륨보다 무겁습니다. 봐봐. 원자 번호는 더 큰데 더 가벼워. 무슨 차이겠어요, 이거? 중성자 숫자 차이겠지. 중성자 숫자 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게 마지막 모듈리. 이게 현대의 주기율표랑 가장 비슷한 주기율표입니다. 자, X선 연구를 통해서 양성자 수를 결정하였다. 이 양성자 수를 우리는 이제 바른말로 뭐라 부른다? 원자 번호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 성질이 양성자 수, 원자 번호와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고, 그러니까 양성자 수에 따라서 전자수 결정되고, 그 전자수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숫자가 배열되니까 당연히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우리는 앞에서 배우기에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과 전자수랑 관련이 있다 배웠는데, 어차피 그 원자과 전자수는 양성자 수와 관련이 있다. 요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원자 번호 순대로 배열하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역사에서 유일하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한 거고, 그 전까지는 전부 원자량 순 배열입니다. 그래서 현대와 가장 비슷한 주기율표를 완성하였다. 요런 역사가 있습니다. 요거도 야곡만에 나오던가, 이게 재밌어요, 이런 거 찾아보면. 자,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 나오는데, 요거는 통합과학에서 했으니까 읽고 오늘 요까지 할 거거든요. 주기적 성질 전까지. 요 뒤에가 이제 어려워요. 요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읽고 끝냅시다. 자,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여,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와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한다. 같은 세로줄, 한 글자로 족. 맞죠? 자, 여기는 뭐부터 나오냐면은 주기부터 나오는데, 우리 족부터 봅시다, 그냥. 자, 주기율표의 세로줄로 1족에서 18족까지 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자, 같은 족 원소는 뭐가 같다?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소 같아서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수소 빼고. 수소는 1족하고 다릅니다. 수소는 비금속 원소, 1족 나머지는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1족에서 2족, 13, 17족. 우리는 3족에서 12족을 안 배웁니다. 일단은 얘들 안 배운 이유는 디오비탈 써요. 우리는 S랑 P만 배웠기 때문에 디오비탈 들어가는 놈들을 배우지 않아요. 자, 그래 얘들의 족의 끝자리 수와 같다. 아까 얘기했죠. 1족은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4개, 5, 6, 7, 0. 요겁니다.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의 가로줄로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다. 뭐 나중에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면은 뒤에 더 주기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 118번이 저 맨 끝에 꽉 찼기 때문에 119번 원소는 우리가 8주기 1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왼쪽에 8주기 맨 왼쪽에 새로운 걸 개발을 하면은, 자, 같은 주기 원소는 바닥 상태에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다. 껍질 수 같다. 그러니까 주기는 전자 껍질 수죠. 주기는 맞죠? 1주기는 1개, 2주기는 2개, 3주기는 3개, 이런 식으로 껍질 수를 볼 수 있습니다. KLMNOPQ. 아, 이거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도 지금 벅찹니다. 몸에 힘이 없고 계속 피곤하고 눈 아프고 전신이 아파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있고, 자, 그래서 주기율표의 원소의 분류 보면은 흰색이 있고, 지금 연한 회색, 진한 회색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돼요. 흰색 비금속, 회색 금속, 진한 회색, 준금속 있는데, 준금속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상태 이거 알아놓으면 좋아. 25도씨의 상태 알아놓으면 우리 문제 풀 때 편해요. 요렇게만 기체입니다. 이거도 뭐 말하는 우리 배우는 20번까지 범위. 자, 요 범위 내에서만 상태 알아놓으면 돼요. 나머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거, 브로민 수는 액체다.
브로민. 그 다음에 수은은 수은은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수은만 액체고 나머지는 고체다. 그러니까 기체랑 액체 종류가 몇 개 없어. 그리고 대부분은 고체란 겁니다. 이게 25도씨, 우리가 보통 상온이라고 부르는 거. 자, 금속 원소의 성질, 전자를 잃고 양면이 되기 쉽다. 위치를 잘 보면은 금속 원소는 1족, 2족, 13족, 14족 요 정도 있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또는 4개까지 가는데 보통 3개까지를 보면 됩니다. 얘들은 8개를 이온이니까 8개를 만들기 위해서 빼는 게 쉬울까 더하는 게 쉬울까 생각하면 돼요. 8개를 만들기 위해서. 적으니까 빼는 게 쉽겠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려.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당연히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비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는 앞에서 보고 옵시다. 비금속 원소는 여기 뒤에 있으니까 4보다 크죠. 그러니까 전자를 얻는 게 쉽죠. 전자를 얻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쉽다. 당연히 18쪽은 이온이 안 됩니다. 자,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매우 작다. 흑연 같은 거는 예외다. 흑연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라이크 금속처럼.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막 흑연은 흑연으로 전기를 흘리면은 막 전기가 통하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해서 그런 걸 정리한 게 이 표입니다. 표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상식이에요, 이거는. 자, 중금속 보지 마세요. 왜냐면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원소이다. 명확하지 않은 거는 시험에도 내기 힘들어요. 근데 요 밑에 줄은 통합각을 산 거야. 규소, 저마늄, 반도체의 중요한 원소였죠. 요런 거 보면 됩니다. 전자배치를 주기로 해갖고 마지막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가장 바깥. 근데 보니까 같은 족에 있는 놈들은 가장 바깥의 전자배치가 다 똑같고 같은 주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주양자 수가 다 똑같죠. 요걸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